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1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학 부분의 31번부터 34번까지 현대소설이죠.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전광용님의 흑산도입니다. 흑산도가 이제 섬인데요. 쌤이 구글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시면 여기 전라남도에 가운데 보면 목포라고 보이시죠? 목포 왼쪽에 조그만 섬들이 많습니다. 목포 옆에 신안이 있고요. 여기 이제 섬들 중에 지금 가운데 있는 섬이 여러분 흑산면이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흑산도이고요. 흑산도 위에 보면 다물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물도입니다. 다물도. 흑산도, 다물도. 여기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보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바다와 섬은 흑산도죠. 이제 서해겠죠. 섬 사람들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태풍 불고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아마 물고기 잡아서 어업으로 먹고 사시는 분일 텐데, 그러면 섬 사람들은 이 바다와 섬에 대해서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다. 양면적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중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과 부정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치킨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만 살이 쪄서 싫어한다 라고 하면 좋아하면서도 싫어한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맛있어서 포기할 수 없다. 먹으면 결국 끝까지 먹게 되죠. 자, 그래서 삶의 터전이자 시련을 주는 바다와 자, 대립하면서도 부정적이죠. 그러면서도 바다를 숭배한다.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바다랑 싸우면서도 바다를 섬깁니다. 숭은 우르를 숭자에 절하다 배자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인 섬에서 아무래도 섬이 있으면 육지와 달리 이제 충분한 환경이, 지금으로 따지면 편의점도 없고 그죠? 수돗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도 잘 안 되고 그렇겠죠.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섬 사람의 운명에 순응한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운명을 받아들이는, 벗어나고 싶은데 또 받아들이는 그런 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좀 바꿔서 본문을 오른쪽에 두겠습니다. 오른쪽에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맣게의 밤은 추위도 모르고 깊어만 갔다. 여러분, 요 개라고 하는, 자, 펜을 좀 바꾸겠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 근데 이게 끝에는 포라고 돼 있잖아요. 흑포라고 돼 있는 흑포. 그래서 거물 흑자죠. 거물 흑. 그래서 까맣이고 개는 이제 바다를 말합니다. 목포, 제물포, 마포 전부 다 이거 바다의 항구 이런 뜻입니다. 추위도 모르고 깊어만 갔다. 북수리는 동무들과 맞잡고 둥당의 노래를 부를 때는 아무 시름 없이 질긋기만 했다. 자, 둥당하는 것은 북이나 장구를 두들길 때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사물놀이, 농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 노래를 읊조리면 친구들과 함께 놀 때는 즐거운데 혼자서 읊조리면 얼굴 모습조차 기억 속에 더듬게 오려는 어머니의 옛 이야기처럼 서러움이 꿀꺽 치밀었다. 그래서 이 둥당의 노래를 친구들하고 함께 부를 때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즐거운데 혼자서 부르다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는지 서러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레를 돌면서도 놀이를 하는 거죠. 집단 놀이를.
복수리의 눈에는 이따금 갯가로 옮겨졌고, 갯가가 아까 까맣게 할 때 그 갯가를 말합니다. 바닷가로 옮겨졌고, 그럴 때마다 용바우의 믿음직한 목소리가 귓전을 어루만져 슬픔을 가라앉히곤 했다. 갯가에서는 막걸리를 나누는 참이었던지 한참 잦았던 징소리가 이번에 더 세차게 마을에 스쳐서는 뒷주봉에 메아리를 울렸다. 이 흑산도라는 섬에 이 봉우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사물놀이를 하면서 막 즐겁게 잔치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거기서 꽹과리도 있고 북도 있고 소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다가 막걸리를 나누면 이제 음악이 멈추잖아요. 근데 이제 징 소리만 남아 있는 거죠. 징 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릴라 하면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기다리실까 걱정된다 하고 이제 복수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노래 중간에 뺑소니를 쳐 나온 복수리의 걸음은 집이 가까울수록 무거워져만 갔다. 그러면 마을 잔치에서 복수리만 지금 빠져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 이까지 보는 동안 용바우하고 복수리가 나왔는데, 복수리가 나왔지만 나는 없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는데 복수리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없다는 것을, 나가 있으면 1인칭이고 나가 없으면 3인칭입니다. 여러분 2인칭 시점은 없어요. 그래서 3인칭 시점인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좀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3인칭이면 그냥 외우세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작가입니다. 작품 밖에 있는 작가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그 3인칭 시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들어보셨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쌤이 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물결 밑줄 쳐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다. 마음이 무거워져 갔다. 이런 거 좀 심리잖아요. 그래서 인물에 심리가 담겨 있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됩니다. 근데 촌스럽게 물어볼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내신처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작품 밖의 서술자가 화자 인물의 내면을 다 서술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맞히시면 됩니다. 당산 및 땅떨어지에 등을 대고 다가붙은 갯가 큰 방에는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정지는 부엌이고요. 부엌의 사투리입니다. 전라도 정영산도에는 부엌을 정지를 합니다. 큰 방과 마루로 둘러싼 앞마당은 그대로 행길이자 갯가였다. 인자서와 하고 이제야 오니, 그죠? 이제야 오니, 이제 오니, 이렇게 늦게 왔니? 이런 뜻이에요. 굴뚝 뒤로 우거진 동백나무 그림자로 불쑥 튀어나오는 소리다. 동백꽃이라고 그래서 이 남쪽에 보면 그 부산이든 남해든 저기 전라도 남해안도 그렇고 보성 이런 쪽에 동백나무 저기 제주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놀랬지라우 누구 하고 나야 나 하고 용바우가 나타납니다. 크고 벌어진 어깨. 그러면 남자인 것 같습니다. 이름도 좀 씩씩하죠. 용바위입니다. 복수리 앞으로 다가왔다. 난 또 누구라고 갯가에서 벌써 왔는지라우 안 갔제라. 갯가에 안 갔대요. 내일 용왕님 고사 모시는 날이란 게. 그럼 여러분 용왕님 고사 모시는 날. 쌤이 왜 용왕이라고 했냐면 한자로는 용왕이라고 돼 있는데 그 당 사람들이 용왕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왕 이렇게 했나 봐요. 용왕 고사 모신다는 얘기는 우리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가 이렇게 전복될 수 있는 거죠. 배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가라앉아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왕님이 노하셨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가 가라앉아서 우리 풍년으로 따지면 이제 어부들은 풍년이라고 안 하고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는 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기 위해서 용왕님한테 고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야 복수리는 깜빡 잊었던 용왕제가 생각난다. 내 쌤이 이제 용왕님한테 오시는 제사라고 했죠. 그러한 게 술도 고기도 못 먹고 정의한다 이게 하면서 술을 먹지도 않고 고기도 먹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거는 깨끗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몸을 경건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음식인 술도 고기도 먹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다. 내가 조심하고 있다. 내일이 이제 용왕제라고 했잖아요. 내일이. 그래서 내가 지금 경거망동하지 않고 목욕제계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다. 까맣게 사람들은 바다와 싸우면서, 싸운다는 거는 우리 보기에 나왔던 대립하는 거잖아요. 바다와 대립하면서도 바다를 의지해서, 그러면서 이제 숭배하는 거잖아요. 이제 용왕제를 지내는 거니까 폭풍우를 만나면 바다가 적이고 적도 되고요. 고요하게 잠자는 날인 바다가 다사로운 벗이 없었다. 그래서 대립적인 이제 이중적인 양면적인 태도죠. 바다에 대한 바다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바다가 참 무서운 곳입니다. 그죠? 아름답게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태풍 치면 정말 무서워요. 선생님도 이제 고향 집에 가면은 이제 바다가, 동해 바다가 있는데 태풍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유리창이 뻥뻥 하고 터져요. 정말 무섭습니다. 방파제 막 높이가 막 5m, 10m 솟구치기도 하고요. 파도가. 이 섬에서는 1년에 넉 달은 농사가 살려주고 나머지 8달은 바다가 키워주며, 그러면 이제 이 마을은 농업도 하고 어업도 하고 그러네요. 3분의 2는 어업이고 3분의 1은 농업이고 미역과 자방과 생선으로 목숨을 이었다. 그들은 바다에서 나며 바다에서 죽었다. 용바우 아버지도 그랬고, 용바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나 봐요. 용바우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나 봐요. 그랬다는 거, 죽었다 이런 거잖아요. 복수리 아버지도 그랬다. 복수리, 용바우 두 명이 나오는데 부모님 아버지가 특히 이렇게 바다에서 돌아가셨나 봐요. 원수인 바다, 부정적으로 보죠. 끝없는 저주를 보내면서도, 저주를 보낸다는 것은 아까 나왔던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립하면서도 숭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립하면서도 바다에 대한 지극한 정성은 그들의 신앙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처럼 바다를 섬기는 거죠. 숭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일 숭, 우르를 숭, 절할 배. 그러기에 가장 허물없고 깨끗한 젊은이들이, 그러면 허물없고 깨끗한 젊은이들이 정초의 용왕제 집사로 뽑혔다는 것은 아까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뭐 마음을 경건하게. 정초에는, 그럼 정초는 그 새해를 말합니다. 용왕제 새해에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집사.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좌집사, 우집사가 있거든요. 축관이 있고. 용바우는 금년에도 이 정성스러운 일, 이 정성스러운 일은 바로 용왕제를 말하는 겁니다. 용왕제를. 그래서 한몫 거들었다. 용바우는 15의 첫 배를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작가가 이제 이런 다 직접 제시를 해주고 있죠. 직접 제시이자 일종의 요약적 제시라고 할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 어떻게 됐는지 정보를 우리 작가가 독자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털보 영감으로 통하는 안선달과 2살 맞이지만 알이 작기에 대추씨라는 별명을 가진 두칠이 틈에 끄여서 복수리 할아버지 박영감, 복수리 할아버지가 박영감, 복수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칠산바다에서 연평앞계까지, 이런 건 다 지명이죠. 그죠? 칠산바다, 연평앞계 이런 거 다 지명입니다. 올리 훑는 조기잡이로 우리 조기, 굴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백길이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그러면 용바우는 이제 경력이 15에서 이제 25이 된 거잖아요. 10년이 된 겁니다. 뱃사람으로. 중2 때부터 한 거죠. 그죠? 세월은 박영감의 등을 살점을 앗아가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박영감이라고 하는 복수리 할아버지가 이제 살점에 앗아갔다는 것은 이제 뼈만 남고 살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고생을 하셨으니까 머리빛을 갈아내고, 그러면 이제
흰머리가 났다는 얘기죠. 이마에 밭이랑 같은 주름을 박아나는 사이 용바오는 제법 소금섬을 두 가마씩 단숨해지고 발판을 나는 듯한 배전으로 오르내리게 되었다. 간물에, 간물, 밀물, 썰물 할 때 썰물을 간물이라고 합니다. 썰물에 절은 소금기 간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검붉은 얼굴은 윤기를 띄었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물에 몸이 젖은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잘 탑니다. 약간 돋보기 역할을 해서. 그리고 이글이글 타는 화경 같은 눈동자는 박영감 가슴 속에 빈 구석을 채워주었다. 근데 박영감 가슴 속에 빈 구석은, 박영감은 복술이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술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어떤 자식의 죽음에 대한 그런 거, 서운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계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손주가 채워준 거죠. 용바우에게서 복수리는 수줍음도 거리낌도 없었다. 어릴 때 이제 친구잖아요. 깨벗고 놀던 친구. 나이야 먹어 가든 말든 그대로 장난이요 반말이었다. 복수리가 어느덧 용바우 앞에서 북수리네, 그죠? 자꾸 북수리라고 하네. 북수리가 어느덧 용바우에서 옷고름을 물지 않으면 앞섭을 만지작거리는 버섯이 생겼다라고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줍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이 하는 거죠. 수줍다, 아니면 부끄럽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간 썸을 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썸 탄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남자로서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복수리가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여기 옷고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여자 이게 저고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기시고요. 그래서 저고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관설 열사 옷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끈이 이렇게 길게 달려 있습니다. 끈이 이렇게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옷고름이라고 해요. 지금 요거를. 근데 옷고름 묶어 놨잖아요. 그래서 입에 문다는 거 되게 부끄럽다 이런 뜻이죠. 몸을 비비꼬면서 아니면 업섭을 만지는. 그래서 박영감은 박영감대로 용바우에 대한 속셈을 하고 얘가 북수리를 좋아하나 보다. 용바우는 어느새 북수리가 제 물건처럼 소중해졌다. 용바우는 북수리를 좋아하고 북수리도 노상 용바우가 싫지는 않았다. 그러면 둘이 이제 약간 썸을 타는 그런 나이가 됐네요. 출어를 나간다. 그러면 출어를 나갔다는 것은 출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발했다 하고 어는 이제 물고기 잡을 어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출발했다, 출항했다. 근데 용바우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죠.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용바우가 나갔는데, 북술은, 곱슬머리 청년의 구애를 받는다. 그러면, 용바우하고, 북술의 어떤 사랑이 맺어져야 하는데, 지금 살짝 이렇게 삼각관계처럼 됩니다. 근데 용바우가 물고기 잡으러 가서 안 돌아오잖아요. 걱정이네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인실이 어머니가 진통이 시작됐다. 아마 저기 해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린애가 걸린 대로 죽었다. 이제 이런 걸 사산이라고 하죠. 애가 이제 사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이 퍼졌다. 그럼 인실이 어머니가 이제 애를 낳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물도는 쌤 아까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 흑산도 바로 위에 있는 다물도의 배를 가지고 갔던 인실이 아버지가 의사를 모시고 돌아온 것은 이미 운명, 바로 돌아가신 다음이었다. 그러면 인실이 어머니는 인실이를 낳고 그 다음에 둘째인지 셋째인지 이제 아기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북수리는 송기 입었거든. 송기가 뭐냐면 그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의 안에 속껍질이 있어요. 속껍질. 근데 요거는 참 옛날에 보릿고개 배고프던 시절에 속껍질을 벗겨서 이거를 이제 뭐랑 썩냐면 쌀가루 있죠. 쌀가루. 쌀이 부족하니까 쌀가루랑 섞어서 이걸 떡을 만든다든지 죽을 만들다든지 그런 재료로 썼던 겁니다. 손가락 자리가 종시 솟아나지 않던 인실이 어머니의 다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제 저기 북수리 입장에서는 인실이 어머니가
추억이 있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지금 자꾸 눈앞에 떠오른다 이런 거죠. 나도 시집을 가면 저러랴 싶어서 등골이 오싹했다. 그러면 출산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북수리 입장에서 무섭죠. 의사가 있는 육지에 살아야지. 그래서 의사가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북수리의 마음은 육지로 줄다름 쳤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섬을 이제 벗어나야 될 대상으로 벗어나고 싶은 장소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곱슬머리가 우리 청년이죠. 사흘째 찾아왔다. 긴착구가 내일 저녁 목포로 떠나 같이 가지? 그라제라우 복수리의 눈망울은 안개보다 깊었다. 내일 저녁 해 떨어지면 곧 이야 까막바위로 와. 가지라우. 까막바위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모양입니다. 바위가 까만 모양이에요. 약속을 여기서 이렇게 마을에서는 이쪽에 랜드마크라는 거죠. 곱슬머리에게 승낙을 하고 난 복수리의 마음은 북수리의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북수리의 마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제 인물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쌤이 줄여서 전작이라고 써둘게요. 그다음에 한 곳으로 정해졌다. 육지로 가기로 고집을 정했다는 겁니다. 육지에 가서 자리만 잡으면 할아버지도 모시자는 곱슬머리의 눈동자의 진정이 고했다고 생각했다. 북수리 할아버지는 계시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면 다 고마웠다. 북수리의 머리에는 언젠가 한번 보았던 육지의 화려한 모습이 그물코처럼 연달아 떠올랐다. 비유를 해도 그물로 비유하잖아요. 기차를 타고 자꾸만 가고만 싶었다. 곱게 생겼다는 어머니 얼굴도 그려보았다. 어머니는 아마 육지로 도망간 모양입니다. 그럴수록 북수리의 머릿속은 헝클어져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과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둘 다 있나 봐요. 집을 나선 북수리는 까막바위로 나갔다. 해는 수평선에 가라앉았다. 어둠이 빌물처럼 스며들었다. 그러면 북수리는 결국 곱슬머리와 함께 육지로 떠나기로 한 겁니다. 덴마는 조그만 배라고 돼 있네요. 배가 까막바위에 와닿았다. 그러나 북수리는 보이지 않았다. 이건 이제 곱슬머리 입장에서요. 곱슬머리는 북수리가 자기를 놀라게 하려나 숨었나 싶었다. 이거는 곱슬머리의 마음입니다. 몇 차례 바위를 돌았다. 아무리 돌아도 북수리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곱슬머리는 덴마를 나루터로 돌렸다. 그러나 마을 어느 구석에도 북수리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건착선에서 연달아 백고동에 불려왔다. 덴마가 객가에 사라진 얼마 안 돼요. 건착선은 앞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섬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작은 배는 여기 다니는데요. 큰 배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큰 배는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작은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타고 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비유하자면 우리 지하철역이 바로 근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덴마라는 작은 배를 말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건착선이라고 하는 큰 배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물고기 잡이 배입니다. 건착선은. 그리고 까막바위에 선 북수리는 결국 숨었던 거죠. 고래등 같은 용바우가 가로막고 섰다. 할아버지의 꿀대를 파고 솟구치는 가래침이 소리가 목덜미를 잡았다. 다음 용왕당과 나루터 갯벌이 머릿속에 감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북수리가 용바우가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북수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머릿속에 너무 가늘구나. 자, 왜 이렇게 가늘어졌을까? 이거를 5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바우랑 할아버지랑 그 다음에 정든 섬에 있는 장소들을 떠나기에 미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용바우는 아직 안 돌아왔잖아요. 죽었을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 용왕당 나루터 갯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곱슬머리를 따라 우리 까막바위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떠나지 못하게 되네요. 결국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집도 안 가고 흔하기로 늙으라제. 그다음에 용바우의 황소 같은 목소리가 어깨쭉지를 잡았다.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진짜 나타난 게 아니라. 용바우는 출혈을 갔다가 안 돌아왔다고 했죠. 덴마의 물 가르는 소리가 점점 까막바위로 다가왔다. 북수리는 갑자기 마을 속으로 손살같이 달아났다. 결국 북수리는
도망을 간 겁니다. 용바오가 내일 틀림없이 연락선을 돌아올 것만 같았다. 용바오는 추러러 갔다가 안 돌아오잖아요.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죠. 까맣게 아낙네들은 그리워하다가 목마르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지면서도 바다와 더불어 살았다. 그러면 아낙네들은 이 남정네라고 할게요. 그럼 아낙네 하니까 남정네가 어울리겠네. 남정네들이 이제 배를 타고 추러를 나갔다가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우리 북수리처럼. 북수리는 용바오를 좋아하지만 용바오는 추러를 갔다 못 돌아오죠. 그리고 그리워하다가 그리고 너무너무 간절하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지면서도 바다와 결국 정착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는 얘기죠. 그 섬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드라마 보듯이 한번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건데요. 희한하게 정답률이 낮아요. 정답률이 낮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영상만 익숙해져 있는 세대라서 그럴까요? 자, 1번. 소술자는 선생님이 작가라고 했잖아요. 작가. 그러니까 소술상 특징은 시점을 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작가가 인물의 내면이면 북수리의 내면이라든지 아니면 곱슬머리의 내면은 마음을 말합니다. 심리를 드러내어 독자의를 정답 1번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은 이게 정답률 랭킹 5입니다. 자, 용바오는 15살에 첫 배를 탔다고 나와 있었죠. 확인해 볼까요? 용바오는 15살에 첫 배를 탔다.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어디입니까? 페이지가 10페이지의 오른쪽 단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네. 용바오는 15세 첫 배를 탔다. 그대 나와 있죠? 다음 두 번째. 북수리는 인실이 어머니와 성기를 벗기러 갔었다. 그 11페이지에 보면은 인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북수리는 성기 보러 갔을 때 손가락 자리가 다시 종시 솟아나지 않던 인실이 어머니 다리가 떠올랐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영감은 용바오와 함께 바다로 나가 조기잡이를 했다라고 돼 있네요. 저기 보면 박영감이 북수리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조기잡이로 시작된 백길이 10년이 흘렀으니까 용바오랑 같이 간 게 맞는 거죠.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에 용바오는 북수리 할아버지 박영감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용바오는 북수리를 보기 위해 고사도 가지 않고 그녀를 기다렸다. 여러분 고사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할게요. 고사에 가지 않고 했는데 고사가 용왕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쭉 보시면 요왕님 고사 모시는 날이 여러분 보세요. 내일이잖아요. 내일이니까 내일이 경건한 거죠. 그래서 가지 않고가 아니라 아직 고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북수리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릴까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을 향했다라는 얘기인데 그거 아까 할아버지 나왔던 부분입니다. 할아버지 나왔던 부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다리려 하고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결국 뺑소니를 쳐 나온 북수리의 걸음은 집이 가까워 무거워져만 갔다라고 했으니까 5번 선지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디테일한 사건 문제가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 보면 틀려버리죠. 33번 기억 니은인데요. 기억은 여기 쌤 노란색으로 체크했습니다. 객가고요. 객가.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 곱슬머리 만나는 게 까막바위입니까? 까막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객가가 되고 이제 떠나려고 곱슬머리와 약속했던 까막바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뭐냐면은 요 5번에 인물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떠올리는 공간이다가 맞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어머니를 떠올리잖아요. 어머니. 객가에서 어머니를 떠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까막바위에서
이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용바우 할아버지 용왕당이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번인데요. 아까 보기는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답 랭킹 6위입니다. 58%, 그러니까 42%나 학생들이 틀렸다는 거죠. 자, 보세요. 까맣게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목숨을 이어가면서도 바다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삶의 터전도 되고 시련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까맣게 사람들이 바다를 저주하면서도 허물없고 깨끗한 젊은이들을 뽑아 용왕제를 준비하는 것에서 숭배하는 거죠. 바다와 대립하면서도 바다를 숭배합니다. 용왕제는 숭배하는 거죠. 북수리가 인실이, 여러분 숭배가 뜻이 그겁니다. 우러르고 절을 한다, 숭배한다, 우러르고 절을 한다, 숭상한다, 그죠? 찬양한다, 예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모시고 바다를 숭배하고. 자, 북수리가 인실이 어머니의 죽음을 소문을 듣고 의사가 있는 육지에 살고 싶어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인실이 아버지가, 인실이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다물도라는 섬에 가서 의사를 모시고 왔지만 이미 죽은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가까운 곳에서 육지에서 살아야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제 육지로 가고 싶은, 그러니까 섬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인 섬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맞는 거죠. 북수리가 곱슬머리가 할아버지를 모시자고 한 제안에 진정성을 느끼는 것에서 섬 안에서 서로 의지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곱슬머리 있잖아요. 이 친구는 북수리와 함께 섬 안에서가 아니라 섬을 벗어나서 우리 육지 가서 살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북수리가 용바우가 돌아올 것만 같다면서 느끼며 마을을 향하는 것에서 결국에는 섬 사람의 운명에 순응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죠. 결국 선택하게 되는 모습을 북수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재미있는 소설 한 편을 보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좀 이 작품이 어려웠다면, 두 문제 때문에 좀 헷갈렸다면 이걸 강의를 듣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2번, 3번 들을 강의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